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희망 나눔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길수용 식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나름대로 제가 조금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를 골라봤는데요.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원리 강론 총서 제일 앞 문장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구절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가져와 왔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은데요. 네, 제 굉장히 부끄러운 어릴 때인데요. 동생들과 같이 있는데 이제 어릴 때는 뭔가 마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뭔가 즐거웠던 것 같고 뭘 해도 즐겁고 막 까르르 웃고 뭔가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이 되게 기뻤던 것 같은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갈수록 조금 표정에서도 느껴지듯이 이렇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죠. 네,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행복. 참 행복하고 싶은데 이게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행복이라는 게 참 어렵다. 이게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저는 조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찾았던 제 나름의 결론은 주체성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인생 80이라고들 합니다. 희노애락이 뒤섞인 80이라는 세월이 참 길어 보이지만 그중 잠자는 시간이라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떠드는 시간, 결혼식을 가고 상갓집을 가고 이렇게 병들어 누워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겨우 7년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80년을 살아봐야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진정 의미 있는 시간은 고작 7년 뿐입니다. 그 7년의 세월만이 내가 살면서 이 세상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해서 가져온 구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도 이제 저기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해 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80년을 살더라도 그 중에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의미 있게 나를 남길 수 있게 산 기간은 고작 7년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좀 주체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조금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요. 주체성이란 뭐냐 하면은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 실천할 때 나타나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 즉 누가 이렇게 시켜서 수동적으로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가 나서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주제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인데요. 먼저 학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이제 무려 꽤 오래 전인데 고등학교 때 저랑 되게 좀 허심탄회하게 질문도 많이 드리고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물어봤죠.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고 싶은 것일까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입학도 사실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내 진로를 진짜 나는 정말 이걸 하고 싶다. 나는 이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때 학과를 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꼭 난 꼭 이 학과에 가겠다라고 해야 그 진로를 확실하게 잡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고등학교 참 그러네. 대학 가기도 그렇고 참 그러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공부도 하기 싫다. 뭐 시키니까 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선생님을 만나면서 아까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또 물어봤더니 그 답이 저는 좀 충격적이고 전 나름 되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해주셨던 말이 사실 본인도 되게 안타깝지만 이 한국의 실정에서 고등학교에 본인 진로를 찾고 그 학과를 정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등학교 때 살았던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세, 성실성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굉장히 본인의 인생에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 조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걸 내가 조금 더 해야겠다 하고 싶다는 쪽으로 좀 더 바뀌어가더라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관점을 바꿔서 그럼 교과서도 조금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냥 시험 시간에 잠깐 펴가지고 이거 외워야지 하고 억지로 외우고 들어가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과거에 누구에게는 이 교과서의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뭐 수학 공식을 하나 증명하고 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남기고
어떤 과학적인 그런 되게 유명한 원리들을 남기고 하셨던 건데 이걸 우리는 되게 복받은 것처럼 이렇게 한 뭐 학기 동안 한 과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생각보다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조금 더 생각을 바꿔가니까 물론 공부가 힘들 때 많죠. 하지만 조금 더 나를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왜 할까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그걸 답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하는 것에서 하고 싶은 것으로 지금은 또 바뀌어가는 중이지만 이 이유는 정말 다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바꿔가는 게 어떨까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동적인 공부, 능동적인 공부인데요. 뭐 능동적인 공부, 뭐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한 가지 예시만 들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듣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스스로 조금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수업에서 뭘 배우지? 이 수업에서 내가 뭘 얻어갈 수 있지? 이 수업에서 선생님은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실까? 이 수업에서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지? 이런 조금 더 능동적으로 오늘 수업에 내가 뭘 가져갈 수 있을지를 제가 생각을 해야 이게 끝나고 내가 이 수업을 잘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면 그냥 수업이 끝난 거예요. 이게 좋은 수업이었는지 나쁜 수업이었는지 내가 이 수업을 뭔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수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나라는 그 존재를 조금 더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어떠한 거를 느껴야 되지? 어떠한 거를 얻어갈 수 있지? 나는 저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백지공부법은 제가 되게 즐겨하는 공법이기도 한데요. 시험 기간에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교과서를 외우고 뭔가를 암기하고 그냥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저는 좀 제가 남겨가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 과목을 배웠다면 내가 어떤 거를 남겨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되게 내가 얼마만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많이 적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스스로 체크하면서 공부하니까 그냥 무작정 암기보다 훨씬 더 재밌고 뭔가 내 위치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해야 하는 뭔가 이렇게 억지로 외우고 내가 얼마나 외웠는지 어차피 시험 끝나면 잃어버릴 이런 공부들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남겨갈 수 있는 능동적인 공부로 주체성이 있는 그런 삶으로 조금 더 바뀌었고 어차피 하는 공부 내가 공부라는 거를 어차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주체적으로 행복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회 생활인데요. 이거는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걸 예시를 들지만 여러분이 이제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한국에서 태어나는 거라던가 뭐 우리가 한국말을 쓰는 거라던가 뭐 내 키가 크다던가 작다던가 내가 몸이 조금 이렇게 덩치가 크다던가 작다던가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질문을 많이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에 관련해서 교회 활동에 관련해서는 이제 뭔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어릴 때는 이제 제가 뭔가 많은 걸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마다 예배를 가고 11조를 하고 교회 수련을 하고 이성교제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왜라는 질문에 어릴 때는 그 답은 저에게는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냥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그리고 뭔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그게 제 능동적인 삶에 제 그 교회 신앙생활 이어가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조금씩 수동적인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나는 정말 이거를 내가 이어가고 싶은 걸까? 여기서 나의 생각은 어떨까? 부모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해서 누가 시켜서 뭘 사주셔서 용돈을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선택해서 수련을 갔던 것 같아요. 난 정말 알아보고 싶다. 궁금하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저는 이제 40일 동안 이제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처음으로 수련을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랑 받았는데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활동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여기 왜 왔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고 있을까? 이분들은 정말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오셨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되게 질문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나의 생각은 어떤지를 많이 묻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원리를 이론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내가 답을 찾지 못하면 어쨌든 내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고 주도당하는 삶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었고 제가 그렇게 주도하는 삶을 살 때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게 생각보다 나를
억제고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다면 나를 더 넓은 세계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조금 관점을 바꿀 수 있었고, 이제 여기 내 부모님 책 중에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라는 말처럼 이제 정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막 풍요로우신 그러니까 부유한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막 제가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나라를 여행할 수 있었던 환경이 아니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UPA라는 활동도 있고 이렇게 천일국 선교사라는 활동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월드카프라고 해서 정말 조직체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는 조직들이 정말 많지 않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나를 세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내가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뭔가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난 조금 더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저는 이제 실제로는 STF 유럽이라는 활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이것만 하자면 또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제가 할 것 같아서 이제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 활동을 제가 1분 정도 간략한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준비했으니까요. 이 영상 함께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제가 1년 동안 이제 같이 했던 친구들 이제 모습 보면서 저도 되게 이렇게 미소를 숨길 수가 없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1년 마무리하면서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정말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었는데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억지로 등 떠밀려 온 게 아니라 정말 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왔던 점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기서 느낀 점도 다 다르고 자기가 찾아가는 해답도 다 달랐지만 가장 좋았던 거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 와서 내가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는 게 굉장히 저는 행복했었고 기억에 남았고, 지금도 이 1년이라는 시간이 내가 정말 나의 삶에서 내가 궁금해하는 그런 궁극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그런 질문들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 기간이 저한테 제일 행복했고 제가 제일 주도적으로 살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즐거운 순간들도 있고 예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좋은 풍경들도 볼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부분이 많았지만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때 스스로한테 던졌던 질문과 내가 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떠한 답을 찾았는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이제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기도 하고 누군가 이렇게 그냥 내 삶을 다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 때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동적으로 사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속편한 삶이긴 한데 가장 처음에 총서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은 내가 뭔가 누군가가 시켜서 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갈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나의 마음을 담고 나의 심정을 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의 심정과 생각과 양심과 조금 더 가까워질 때 행복에 가까워질다고 생각해서 짧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꼭 전달해주고 한 단어는 주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